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공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 또한 전공이 없는 논의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어제 회의에선 2026학년도 정원 문제와 의대 평가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문제를 다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만 확인됐습니다. 의료단체는 현재 의협의 경우엔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닻을 올린 협의체지만 의정 갈등 문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기구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아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6명을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채웠는데 여기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 모두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렸던 어제 자신의 SNS에 지난 2달간 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었다면서 여당과 한동훈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대규모 총회를 열었던 의대생들 역시 내년에도 투쟁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협회의 대정부 요구한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 강경 노선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비대위에 참여하면서 의협도 당분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 의대생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사과하면서도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협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 의전원협회 이 두 단체만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더는 논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측은 아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해도 입대해야 하는 문제부터 의대를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의제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교수가 빠진 협의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의대생들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회엔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장과 학년별 대표자 등 2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속한 대한의과대학 의전원협회가 학년별 대표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총회를 여는 건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내년 3월 복귀를 포함한 앞으로의 행보와 의대생 권익보호, 이번 사태를 종결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여진 없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막말 논란 등으로 탄핵된 후 전공의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의협의 새 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포함한 앞으로의 행보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의대생 총회 결과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의협 비대위 구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 총회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며 논의 결과는 총회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계획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축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 현장과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내년도 정원은 확정됐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의 협의체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고 이제 후년은 의료계와 또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달 11일에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꽉 막힌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인 이만희, 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을 대표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교수단체 등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주체인 전공의들이 참여해야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혀 야당을 제외한 여의정 협의체로 출범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바로 한 주 뒤로 다가오면서 길었던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모든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 지난 7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5달 만이었습니다. 당시 미복귀 상태였던 전공의들의 소속은 각 수련병원으로 다른 기관에는 취업하지도 따로 개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속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직 전공의 57명이 자신들이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500만 원.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9곳입니다.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 충남대병원이 각각 8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사직 전공인 전체 전공의의 86%인 11,700여 명으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